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어팟 모델링 편으로 돌아왔는데요. 모델링이라기보다는 이번에도 초벌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알려드린다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면은 또 요청하신 분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될까봐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디테일은 시간을 충분히 들이셔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생긴 에어팟이죠. 에어팟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제대로 된 모델링을 하기 전에 초벌 모델링을 알려드릴 거예요. 초벌 모델링이라고 해서 이거를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작업을 거쳐야 나중에 거치고 나서 시간을 더했을 때 제대로 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에어팟 콩나물 대를 만들고 콩나물 대가리를 만들어야겠죠. 콩나물 대가리의 위치를 보면은 원기둥이 딱 끝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원이 흘러요. 사실은 조금 더 그렇게 굴러가는데 이거는 나중에 잡도록 하고 이쯤에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잡아보세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되게 오묘하게 생겼어요. 여기 요 끝라인에 아랫선이 들어오게 대충 맞춰주시고 콩나물 대가리의 원이 얘가 타원이 아닐적 정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콩나물 대가리 중심부쯤에 원의 끝이 오게 됩니다. 얘가 조금 더 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동. 이게 에어팟이 있으시면은 직접 보고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제가 이걸 이미지로 보다 보니까 탑 프론트 사이드 뷰가 정확하게 나온 이미지를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있다면은 여러 가지로 만들기가 쉬울 텐데 요런 이미지 좋네요. 이런 거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여기 제가 지금 그린 원이 옆에서 봤을 때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좌우에 작은 원들이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스케일 복사 줄여주시고 얘를 이동해 줍니다. 미러 mi 단축키에서 놔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준비는 다 됐어요. 살짝 더 나오게 할게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부터 되게 간단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요 라인 빨간 라인인데 빨간 라인 말고 흰 라인도 있어요.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둘 다 뭐 대충 만들어서 아직 이런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굴릴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것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네트워크 서피스예요. 네트워크 서피스고 이렇게 원이 있을 때 한 가지 참고하실 게 있어요. 원을 그릴 때 저는 찍고 쉬프트를 누르고 그리는데 이 원을 만약에 대각선으로 그렸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F10을 눌렀을 때 얘는 돌아가 있죠. 돌아가 있으면 이거 다시 돌려서 맞추는 게 너무 귀찮아요. 이 원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돌리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프트를 누르셔서 찍고 쉬프트 눌러서 그려주시는 습관을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 원을 만들었을 때 얘는 현재 차수가 2차수예요. 2차수인 원인데 얘를 3차수로 바꿔볼게요. 3차수로 바꾸는 방법은 요거 오른쪽 클릭 길게 하셔서 여기 이 버튼 리빌드 커브라는 게 있는데 리빌드 커브를 눌러주시면은 요 디그리 요게 차수입니다. 요게 2차수가 기본값이고 기본 포인트가 8개였다 하는데 8개는 유지를 해주시되 차수만 3차수로 바꿔주세요. 바꾸는 이유는 얘를 찌그러뜨리면은 찍힙니다. 찍혀요. 근데 얘를 찌그러뜨리면은 눌립니다. 차이가 있죠. 이런 형태는 이거를 서피스를 뽑아봤을 때 솔리드가 됐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가 나와요. 위가 칼처럼 떨어지느냐 굴러가느냐 이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수를 활용해서 원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것은 여기 있는 서피스 리빌드 서피스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도 결국은 리빌드 서피스를 해서 3차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디그리만 3으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다음에 눌러보시면은 여기가 살짝 납작해요. 길쭉한 원이죠. 정원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게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빨리 보여드리려고 먼저 주워 왔어요.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고 아래쪽이 위쪽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줍니다. 무브, M 엔터가 무브죠. 이런 식으로 대충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대충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연결하는 선. 제가 쓰려는 기능이 네트워크 서피스입니다. 네트워크 서피스가 여러 번 알려드렸던 기능인데 이런 자유곡선 만들 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막 그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그린 선, 다시 돌아가 보면 처음에 그린 선을 보시면은 이 원, 첫 번째 원에서 오른쪽 면을 찍었죠. 두 번째 원에서 오른쪽, 세 번째 오른쪽, 마지막 오른쪽. 먼저 한쪽 축을 다 그렸어요. 이 라인을 다 그렸고 두 번째도 요거 그냥 왼쪽 클릭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앞에서 쿼드라점, 쿼드라점, 인트가 수직점이죠. 미드도 되고 어쨌든 찍어서 왼쪽은 왼쪽끼리만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위쪽은 위쪽끼리만 연결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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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이렇게 해주시면은 사실상 준비는 끝난 거예요. 준비는 끝났는데 다만 이 커브가 요 원 바깥으로 바깥에 있는 게 기능상의 오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최소한 근접하거나 바깥쪽에 있어주면은 큰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안쪽은 상관없어요. 원 안쪽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가로 라인을 넘어가는 선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지만 어쨌든 바깥쪽에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선을 따줄게요. 요거는 요 기능인데 요것은 제가 서피스에서 누르는 면, 누르는 엣지, 가장자리를 따주는 거고 요거는 서피스가 떨어져 있다면 뜯긴 면, 열린 면을 전부 다 따주는 툴이에요. 요거를 눌러서 위에 원을 하나 따주겠습니다. 이렇게 따주면은 이러면 사실상 준비는 다 됐어요. 이거 잡고 네트워크 서피스 누르면 되거든요. 원이 벌써 나오죠. 나오는데 요런 거 잡아주는 게 이제 시간이 많이 먹는 거예요. 요런 거 잡아주는 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고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시면 됩니다. 먼저 네트워크 서피스의 위치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요게 네트워크 서피스인데 요거가 실행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 함은 선의 방향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얘 원은 가로, 얘가 서피스의 가로면을 담당하는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가로선이 있으면은 이걸 옆으로 세워놨다고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은 지나가는 세로선, 여기를 지나가는 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로선이.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 세로 가로 하나, 세로 하나 이런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진 게 각 방향성마다 3개 이상, 그러니까 가로를 담당하는 게 3개, 이건 뭐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한쪽이 2개여도. 그리고 세로를 담당하는 게 3개 이상인데 최소 4개는 되어야 면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가장 아래선이 없다고 치면은 면이 이렇게 타고 오다가 밑에가 뚫려버려요. 여기가 없어지는 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둘러가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다음부터 되게 간단해요. 이 다음부터 F10 편집점 눌러서 원을 잡아 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리빌드 커브를 많이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빌드 커브를 눌러서 일단 4개였는데 4개 가지고는 에어팟의 곡선을 완전히 만들기가 힘들어요. 한 5개 정도 엔터 눌러서 차수를 맞춰주시고 이때부터 F10을 눌러서 이제 조금 더 모양을 맞춰주시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요 기능 바로 전 시간에 알려드렸던 건데 정렬 기능이죠. 정렬 기능을 활용해서 선들, 얘와 이 점들의 수직 수평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수직 수평 얘와 얘 이런 걸 맞춰주시는 게 중요한데 나중에 면이 얼마나 부드럽게 생성이 되느냐는 결국 이걸 통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점들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X가 되겠네요. X축을 활용해서 맞춰주시고 여기도 X축, 여기도 X축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여기는 둥그렇게 가는 게 맞으니까 그냥 둘게요. 이렇게 두면은 초벌을 위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서피스를 만들면 물론 모양이 거지 같겠죠. 거지 같을 텐데 여기서 여기 찌그러지는 부위가 있죠. 찌그러지는 부위를 이제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수정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요거는 보라색에 숨겨두겠습니다. 보라색에 숨겨두고
여기서 커브를 따내야 되는데 따내는 방법은 이것도 저번 시간에 바로 나왔던 건데 여기 있어요. 요게 아이고 잠시만요. 네,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건데 익스트랙트 아이소 커브라는 툴입니다. 요거를 활용하시면은 면에서 바로 선을 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세로선, 세로 방향성을 가진 선이 보이는데 이걸 바꾸는 거는 여기 위편에 UV, U와 V를 눌러 가시면서 바꾸면 돼요. 먼저 U를 눌러서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찍어주세요. 필요한 선들을 찍어주시고 마지막까지 오신 다음에 또 같은 기능 실행해서 이번엔 V 최소 4가지 방향성 이상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은 다시 지워주세요. 이러면은 요 면들이 이상하게 생겼죠. 이런 거를 이제 F10을 눌러서 찌그러지는 걸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준다기보다 면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초벌 모델링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차수를 다 맞춰주실 생각을 하신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이것에 가장 근접한, 근사한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면을 조금 고친 다음에 다시 네트워크 서피스. 네트워크 서피스 단축키는 NET예요. 지금 좀 안 되는데 어디 때문에 안 되는 걸까? 요럴 때 선의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보나마나 선이 어딘가 컴퓨터가 인식하기 어려운 방향성으로 된 건데 그럴 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Select First Curve in First Direction. 첫 번째 방향성. 제가 말한 방향성을 찍어주면 돼요. 세로. 아, 저기 선이 2개라서 안 됐던 거를 방금 알았는데 어쨌든 세로 찍어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가로. 항상 시계 방향으로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찍어주시면 면이 완성이 되죠. 아까 안 됐던 이유는 여기 선이 2개였어요. 이거를 다 잡고 다시 하면은 아마 될 겁니다.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고쳐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고쳐 나가시면 되는데 여기가 아무리 봐도 계속 찌그러져.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뒤틀렸죠. 이런 거를 이제 이 모델링에 사용한 선을 가지고 고쳐 나가는 거예요. 차수에 신경 쓰지 않으시면서 처음에는 형태를 맞춘다. 맞추고 여기서 이제 추가해야 될 게 이 허리 부분에 선이 부족하죠. 이 허리 부분에 선을 추가하는 방법이 요 버튼이에요. 요게 기능이 뭔지 한번 볼게요. 크로스 섹션 커브 프롬 크로스 섹션 프로파일즈인데 요게 4개의 방향성 같은 방향성 지금 제가 말하는 여기선 세로 방향성을 가진 거를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시계 방향.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계든 반시계든 이렇게 요거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돌 거면 이런 식으로 그럼 한 방향으로 계속 돌려주신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아무 데서나 이렇게 가로선 그려주시면은 거기에 지나가는 선들을 만들어줘요. 이런 선들이 생기죠. 이때부터 이제 선들을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점점 에어팟의 형태를 다듬어 나가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선은 과감히 지워주세요. 필요 없는 점은. 그래서 다시 한번 네트워크 주시고 이러면 여기가 아까보다 뒤틀림이 조금 덜해졌죠. 그 다음에 계속 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얘가 너무 급격하게 꺾여서 아랫선인데 타고 넘어갔네요. 그러면은 이 점을 아래쪽으로 옮겨줄게요. 옮겨주시고 얘 없애주시고 곡선이 너무 과하면은 찌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다시 한번 네트워크. 근데 이쯤 되면 이제 뭔가 하나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아니 저거를 꼭 저렇게 커브를 다 바꾸면서 다시 네트워크하고 지우고 네트워크하고 그래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제가 많이 쓰는 기능이 아래쪽에 있는 이 레코드 히스토리예요. 이 레코드 히스토리 기능을 사용하면은 면을 바로바로 면의 방향을 보면서 선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실행하는 방법은 먼저 실행 기능, 면을 만드는 기능을 실행하기 전에 레코드 히스토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네트워크 서피스 할 거죠. 눌러주시고 전체 선택 엔터 해주시면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선을 제가 움직이면은 그대로 면이 바뀝니다. 크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바로바로 면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점들을 지울 수도 있고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면을 보시면서 다듬으면 돼요. 이게 제가 이 선, 첫 번째 선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초벌 모델링을 많이 했으면은 여기부터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모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형태가 많이 이상하긴 한데 이거는 시간을 많이 들이시면 만들 수가 있어요. 얘가 좀 모양이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네, 이렇게 차츰차츰 형태를 다듬으시면서 에어팟의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아무래도 아이소 커브에서 바로 이렇게 커브 추출을 하면은 뒤틀린 면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크로스 섹션 사용한 게 있죠. 프로파일러부터의 커브. 그거를 활용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보기 싫은 데는 편집점을 지워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편집점은 많은 것보단 적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수는 다르기보다는 모두 같은 차수를 갖는 게 중요하고, 이럴 때 정렬 같은 거 사용해 주시면 빠르게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도 F10. 여기서 시간을 가장 많이 쓰셔야 돼요. 이렇게 형태를 잡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시고, 만약에 형태를 다 잡았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차수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요거의 차수를 한번 볼게요. 아마 같은 선에서 빠졌기 때문에 비슷할 것 같은데 11, 3 얘는 11, 3 다 같은 선이죠. 얘는 4, 3 중간중간 제가 새로 추가한 애들이 다를 거예요. 아마 크로스 섹션으로. 그럴 때 이제 얘네를 다 같이 4, 3이든 5, 3이든 통일을 해주는 거죠. 전체를 잡고 5, 3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 이제 아이소 커브를 요 커브들을 단순화 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콩나물 다리 뽑아주시는데 요것도 이렇게 다르게 뽑으면은 칼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잡는 방법은 여기 있는 편집점을 세워주시거나 얘를 이렇게 세워주시거나 결국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요 두 개를 정렬을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정렬해 가면서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게 요런 데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선을 최대한 굴러가게 해주신 다음에 얘 없애고 이것까지 같이 네트워크 서피스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선에서 가장 아랫선 끝까지 당겨주시면 막대기가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바로 티가 나죠. 원들이 삑사리가 난 게 아니라 이 선이 삑사리가 난 거예요. 얘네가 제가 중간에 있는 선을 그냥 잡아 당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선을 맞춰 주시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초벌 모델링을 하고서 저처럼 선 정리를 할 때 이 선들이 다 이 원의 접점에 위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원을 나가지 말고 원에 이 선이 원에 접선을 해서 그려지는 거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네트워크 서피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휘었으니까 이렇게 휜 대가리, 휜 콩나물 대가리로 잘 작업이 되지만 이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아까처럼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요 빨간 아이, 하얀 아이처럼 이런 면을 없앨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잘린 듯한 모양. 이걸 없애려면은 한 번에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없으나 형태도 에어팟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느낌을 이용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네트워크 서피스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아까 제가 만들었던 건데 얘도 뭐 썩 좋은 모양은 아닌데
그나마 머리는 많이 다듬었었거든요. 영상을 중간에 날려먹어가지고 다시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선들을 다듬으면은 같은 기능으로도 얘는 선이 훨씬 적은데 훨씬 정제된 에어팟의 모양을 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을 다 잡았다면은 디테일은 가장 마지막이에요. 얘를 막아주신 다음에 에어팟이 원래 여기가 잘려 있잖아요. 이렇게 면을 자르는 행위는 가장 마지막에 해야 돼요. 이 기본 골격이 다 잡힌 상태에서 완벽하게 다 완성된 상태에서 이거를 시작하시는 거지 뭐 처음부터 이걸 자르고 같이 만들겠어 그러면은 매우 골치가 아픕니다. 디테일 넣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나중에 이런 거 만드시면은 선 따서 옵셋 안으로 넣어주시고 스플릿 해주시고 얘를 밀어 넣어주시고 여기서도 선을 딴 다음에 로프트를 해주시고 이런 거는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재밌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뭐 있더라고요. 저는 갤럭시 쓰는 사람이라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렌더링 하실 때를 대비해서 간간히 레이어도 나눠주시는 게 좋겠죠. 방금 밑에가 뚫려서 그렇구나. 끝마금이 안 될 때는 수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테일 잡아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미있고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선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처럼 이 기본이 되는 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선들, 이 선을 다듬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차수 관리를 하셔서 면을 만들어 주시고 차수 관리가 귀찮으시면은 선이 완벽하다 했을 때 여기서 0.1 원래는 0.001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여기는 0.001 이러면은 아이소 커브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죠. 이런 거 말고 선이 자신 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 할 때 여기를 0.1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아이소 커브가 정렬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커브는 단정하게 서피스의 아이소 커브는 적게 유지해 주시면서 만드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얼추 여기까지는 오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완벽하게 만들어 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네트워크 서피스. 네트워크 서피스는 2개 이상의 방향성, 가로, 세로 이런 게 있어야 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은 시간만 들인다면 어느 정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